예,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새롭게 방송을 시작하게 된 사람입니다. 저를 처음 보는, 제 목소리를 처음 듣거나 아니면 제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지금 프로토를 10년, 횟수로 10년째 하고 있고,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간바 오사카하고, 어디였나요? 하여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근 10년간 프로토를 해오고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얻으면서 그것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조건 없이 공유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방송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틈틈이 좋은 경기가 있을 때마다 경기를 올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한 달 뒤인 10월 23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정식 개편이랑 지금 시험 방송이랑 차이가 있는 거는 특별히 없어요. 특별히 없고 뭐 돈을 받는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지금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무작위로 녹음을 해서 뭐 제가 미리 정해놓은 경기만 이렇게 짧게 짧게 녹음을 하는데 그때가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뭐 소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사실 이런 방송이 없어요. 특히 한국 계정에서는 이런 방송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뭐 야심차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주로 분석할 거는 무조건 프로토입니다. 프로토. 뭐 조건이 없습니다. 프로토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를 이렇게 한 경기씩 끊어서 녹음을 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지금 화면은 많은 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프로토 바탕화면 아니에요. 이게 잘 알다시피 이제 136호 바탕화면인데 이걸 왜 올렸냐면 제가 뭐 여기서 배팅하겠다는 건 아니고 여기는 그냥 배당률을 참고하는 용도로 이제 올려드린 거니까 이걸 참고하시고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분석해드릴 경기는 내일 아침, 그러니까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새벽 1시 반인데, 내일 저녁 7시, 그러니까 12시간 하고 18시간 정도 뒤에 시작을 하는 일본 리그 경기예요. 사실 한국 경기는 잘 몰라요. 제가 뭐 부상 선수를 한국 사이트에서 찾기도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뭐 공식 홈페이지 가봐야 있는 거는 경고 누적 선수들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 리그는 과감하게 버리고 좀 더 그나마 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좀 잘 모르는 리그에서 도움이 되고자 이제 일본 리그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총 분석하게 될 경기는 두 경기, 둘 다 일본 리그 경기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경기는 비셀 고베와 알비렉스 니가타 경기를 이제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전문적으로 어디 방송에 나가서 분석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실수가 있으면 댓글로, 유튜브 댓글로 뭐 요구 사항 같은 거를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녹음할 때 철저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볼 경기는 방금 말했다시피 비셀 고베와 알비렉스 니가타의 경기입니다. 그래서 비셀 좀 한번 볼까요? 지금 배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쭉 들어서 나머지 유럽을 제외한 아시아 포함 다른 대륙들 경기를 보면 J리그 여기 있죠? J리그 들어가서 보면 지금 1시 36분 기준입니다. 그래서 비셀 고베 여기 있네요. 비셀 고베가 지금 2배, 3.4배, 3.75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이 뭐 어떤 관점이 좀 낮을 수도 있는데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갈만하지 않을까. 뭐 배트맨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 배트맨 한 1.7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정도면 충분히 다른 거랑 묶어서 갈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비셀 고베하고 알비렉스 니가타 경기예요. 그래서 비셀 고베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 11위입니다. 승점 13점으로 리그 1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 리그 지금 시작한 지 한참 됐는데 왜 지금 승점 13점에 이거밖에 안 되는지 지금
4승 1무 5패거든요. 4승 1무 5패에서 13년인데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10경기밖에 안 치렀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일본 리그가 올해부터 조금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럽 리그들처럼 대부분의 유럽 리그처럼 한 시즌을 해서 정규리그 우승팀을 정하고 다음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팀을 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조금 바뀌어서 전반기 리그, 후반기 리그 이렇게 나눠놨어요. 전반기 리그, 후반기 리그를 어디서 하냐면은 남미에서 이제 주로 하거든요. 남미에서 하는데 남미에서는 전반기 리그, 후반기 리그를 나누고 전후반 리그 합친 승점을 토대로 이제 다음 시즌 코파 수다메리카나 코파 리베르타토레스 같은 대회 진출팀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등 순위로도 따로 정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는 이제 좀 복잡해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전반기, 후반기로만 나눠서 대신 경기 수가 좀 많아졌죠 대신. 그래서 할리로지치 감독이 조금 불만을 표시한 것도 아마 이것 때문일 거라고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세고베 같은 경우는 지금 후반기 시작한 지 10경기가 지났어요. 10경기 지났는데 지금 4승 1무 5패 승점 13점으로 리그 1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니가타 같은 경우는 알비레스 니가타 같은 경우는 3승 3무 4패 승점 12점 리그 12위를 기록하고 있어. 그래서 두 팀 차이도 한 계단 순이고 그 다음에 두 팀 승점도 1점 차이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배당이 왜 비세고베 배당이 두 배밖에 안 되느냐? 물론 홈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감안을 해도 이건 뭐 어느 정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어쩌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세고베 같은 경우는 한번 쭉 살펴볼게요. 비세고베 같은 경우는 지금 4승 1무 5패 중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컵대 포함 경기였네. 그래서 리그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니가타도 사실 비슷해요 지금. 니가타도 컵대 원정에서 2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원정에서 그렇죠. 원정에서 2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세고베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분위기가 좀 좋아요. 리그 1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최근 5경기 그 이전 5경기에서 그 1승 4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하고 후반기쯤 그리고 후반기 시작하고 이제 컵대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다 합한 최근 5경기에서 그 이전 5경기가 1승 4패였는데 되게 좋지 않았죠. 근데 그 이후에 리그컵 그 다음에 일왕컵 포함해서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승 2패를 기록하긴 했는데 사실 이것도 잘 보면은 2패가 리그컵에서 가시아 레이소르하고 경기였는데 가시아 레이소르하고 경기할 때는 주전들이 대부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주전급 선수가 나오지 않은 경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큰 비중을 둘 만한 어떤 패배는 아니고 마지막 패배가 도쿄하고 경기였는데 사실 도쿄가 부상 선수가 조금 많았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복귀하면서 도쿄 골키퍼가 아마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특이한 병에 걸리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부상이 많았었는데 많이 이제 복귀를 했었죠. 복귀를 해서 복귀를 하고 복귀를 해서 이제 도쿄가 이제 홈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비세고베가 3대 0으로 완패를 했는데 당시에 아마 료이치 도쿄의 주전 스타 플레이어죠. 마에다 료이치한테 헤트트릭을 내주면서 3대 0으로 패했는데 사실 비세고베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시 이거를 조금 올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초기 배당 2.45에서 2배로 확 내려왔죠. 3.4, 3.75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 보시면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패배가 도쿄와의 원정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비세고베 같은 경우는 사실 리그만 보면은 최근 원정 3경기에서 3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3패인데
홈에서는 모두 이기고 원정에서는 모두 졌어요. 최근에 홈 경기가 사간 토스하고 7대1 승리였죠,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홈에서는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원정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경기는 홈 경기라는 점. 그래서 지금 비세고베 감독이 넬슨 바티스타라는 감독인데, 지금 뭐 이 사람이 브라질 사람이라서 브라질 선수들을 주축으로 이제 경기를 하고, 정우영 선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외국인 선수들이 브라질 선수입니다. 부에노, 수비수 부에노, 그 다음에 페드로 주니어, 레안드로, 마르키노스는 한국 나이로 40살인데 어쨌든 잘 뛰고 있습니다. 일본 리그에서는 마르키노스가 사실 상당히 대단한 선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브라질 선수들 위주로 일본에 브라질식 축구를 대입해서 예전에 배구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비세고베 같은 경우는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가타를 보면은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비세고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4연패에 빠졌었어요. 그리고 이후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니가타도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그컵 경기에서 1패, 우라와 레즈하고 1패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1무는 역시 지난 리그 경기에서 요코하마 마리노스랑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코하마가 아니라 시미즈 에스펄스랑 요코하마 마리노스랑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해서 홈에서 1대1 기록했는데, 사실 이 경기는 니가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경기였어요. 왜냐면은 주도권을 잡았거든요. 오이 켄타로가 그 전반 끝나기 바로 직전에 득점해서 앞서가고 이제 분위기가 좋았는데, 후반 시작하고 나서 두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조금 힘든 경기를 치르다가 결국에는 이제 수적인 열세인 상태에서 실점하면서 무승부로 끝났는데, 사실 뭐 퇴장 당한 숫자가 2명이기 때문에 지지 않은 것만 해도 좀 잘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아쉽긴 아쉬운 결과였죠. 그래서 어쨌든 니가타 같은 경우는 그 지난 경기에서 1무, 그 다음 그 전 경기에서 센다이하고 1대0 승, 그리고 그 이전 리그 3경기에서는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고, 조금 더 넓힌 4경기에서 2무 2패 무승을 기록하고 있다가 센다이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겨우 거두고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살아날 듯 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가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보다시피 원정 경기 성적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니가타가 이번 시즌 원정 8경기, 리그에서 원정 8경기를 치렀는데 3승 1무 4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3승 1무 4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니가타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3승을 기록하기는 했는데, 사실 3승의 의미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승리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니가타가 원정에서 이긴 팀들이 3팀,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한 센다이, 베가이타 센다이, 그 다음에 몬테디오 야마가타, 그 다음에 쇼난 벨마레, 이렇게 3팀을 이뤘는데, 센다이는 지금 리그 18개 팀들 중에 16위에요. 그 다음에 야마가타 18개 팀의 꼴찌예요. 그 다음에 쇼난 벨마레 8위지만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는 팀이죠. 그러니까 승격한 몇 년 안에 승격한 팀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스쿼드가 얇은 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들이 이긴 3팀이 그렇게 뭐 큰 강팀이라거나 이런 느낌을 주는 팀들은 아니라는 점. 그런 의미에서 비셀 고베가 충분히 홈에서 해볼 만한 하는 점도 오늘 경기에서는 고베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경기를 택한 이유는 사실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이런 이유만으로 택하면 사실 이런 녹음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경기는 이런 데이터적인 요소 말고 약간 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비셀 고베가 사실 오늘 경기를 원래 치르던 경기장에서 치르질 않습니다. 비셀 고베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최근에 홈에서 2승을 거두기는 했는데,
그 이전 경기를 보면은 8경기에서 2무 6패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2무 6패 기록하고 최근 2경기에서 2승 기록했는데 사실 이 기간이 무승의 기간이 사실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만 보면은 고베가 뭐 경기력이 나쁘다거나 아니면 뭐 부상 선수가 많았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데 사실 고베는 그렇지 않아요. 고베가 지금 최근 홈 경기에서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홈 경기장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홈 경기장에 있는 잔디 때문이에요. 광주가 홈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르고 광주가 홈에서 잔디가 안 좋아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고베가 지금 똑같은 경우입니다. 고베 같은 경우는 고베 윙 스타디움을 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식 명칭은 노에비아 스타디움인데 이제 애칭이죠. 애칭으로는 이제 윙 스타디움이라고 원래 쓰던 경기장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잔디가 굉장히 좋잖아요. 제가 지금 사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노에비아 스타디움 경기장입니다. 여기 월드컵도 했었어요. 여기서 아마 2002 월드컵도 여기서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노에비아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최근 사진 아니에요. 최근 사진 아닌데 경기장 잔디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세 고베 같은 경우는 팬들이 상당히 항의를 했습니다. 협회 잔디 때문에, 그리고 구단에 잔디를 교체해달라고. 왜냐면은 고베 자체가 브라질시의 어떤 개인기를 위주로 구사를 하는 팀인데 잔디가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량을 어떤 보여줄 수가 없고 당연히 성적이 나쁘게 된다는 게 이 팬들의 논리였어요. 그래서 고베 팬들이 이제 구단하고 협회에게 잔디를 교체해달라고 이제 항의를 하게 됩니다. 뭐 논리적인 항의였죠, 이게.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구단에서 결단을 합니다. 지난 월드컵 국가대표팀 휴식기 끝나고 8월 29일 날 치렀던 홈경기, 사간 토스와의 홈경기에서 요 경기장, 그러니까 노에비아 스타디움이 아닌 여기죠. 고베 유니버시아드 메모리얼 스타디움, 고베 유니버시아드 기념 경기장으로 경기장을 바꿔서 치르는 것을 이제 허락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잔디 바꾸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아예 경기장을 바꿔서 경기를 치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경기장을 바꿨고, 사실 사진에서 보셔도 경기장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고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유니버시아드를 위해서 만든 경기장이었는데 유니버시아드 끝나고 이제 사실 그동안 거의 놀았죠. 놀면서 이제 놔두고 있다가 관리만 하고 있었어요. 경기도 치르지 않고. 그래서 잔디 상태가 노에비아 스타디움에 비해서 상당히 좋았는데 이런 어떤 변화를 이제 바로 즉각 반영이라도 하듯이 사간토스와의 경기에서 7대1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윙 스타디움, 노에비아 스타디움에서 2승 3무 9패를 기록하고 있다가 지난 경기에서 7대2, 7득점을 하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7득점 할 때 레안드로가 2골, 그 다음에 와타나베 카즈마가 2골, 그 다음에 오리오카 료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수들이 득점을 하면서 7대1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변수, 오늘 경기 가장 큰 변수는 노에비아 스타디움이 아닌 고베 유니버시아드 기념 경기장에서 치르는 이번 시즌 두 번째 경기라는 거.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특별한 결정 선수도 없어요. 오늘 결정하는 선수가 2명 있는데 수비수의 야스다 마치히로라는 선수랑 그 다음에 공격에 있는 공격 윙에서 뛰는 페드로 주니어라는 선수인데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 주전 플랜에서는 제외된 선수고 그냥 나온 지 좀 한참 됐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풀 스쿼드로 경기를 치르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비셀 고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호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정에서 그리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니가타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에서 문제가 좀 많습니다. 니가타 같은 경우는 원정 성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그 3승도 그나마 리그에서 약체로 분류되는 세 팀과의 경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요코하마하고 1대1로 비겼을 때 두 명이 퇴장을 당했다 그랬죠. 이 선수들은 당연히 오늘 경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당시 후반 14분에 퇴장당한 카토 마사루하고 그 다음에 후반 종료 직전에 퇴장에 당한 레오 실바 선수는 오늘 경기 당연히 퇴장 징계로 인해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경기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게 하나 있는데 41분에 브루노 코르테즈라는 브라질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경기 출전할지 안 할지 좀 궁금해서 사이트를 많이 뒤져봤는데, 일단 오늘 경기 일본 언론에서 하는 말에 따르면 브루노 코르테즈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는 마에노 타카노리 후보 선수가 대체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벌써 오늘 결정한 선수만 퇴장 2명에 부상 1명 해서 3명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니가타 같은 경우는 원래 부상당한 선수가 코이즈미 K라는 선수가 1명 더 있어요. 코이즈미 K가 원래 부상이었고, 그 다음에 그 지난 경기에서 퇴장당한 선수 2명 말고 그 69분에 옐로 카드를 받은 카와구치 나오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도 옐로 카드를 받아서 오늘 경기에 경고 누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파일 실바 같은 경우는 지금 팀에서 7골을 넣고 있는데 잔부상이 있는 진통제를 맞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도 나올 뻔 했는데 당시에 브루노가 이제 부상으로 나가면서 기회를 잡지를 못했고, 오늘 경기에서 출전은 하겠지만 정상 컨디션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니가타 같은 경우는 부상으로 브루노 코르테즈, 그 다음에 코이즈미 K 2명이 결정하고 경고 누적, 그리고 퇴장 때문에 카와구치 나오키, 카토 마사루, 레오 실바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브루노 코르테즈, 코이즈미 K, 카와구치 나오키, 카토 마사루, 레오 실바 이 선수들이 모두 주전 선수라는 점이에요. 카토 마사루 같은 경우 제일 적게 경기를 뛰었는데 18경기 뛰고 1골 넣었어요. 레오 실바 19경기 출전해서 4골 넣었습니다. 카와구치 나오키 24경기 주전 수비수예요. 그 다음에 브루노 코르테즈 26경기, 코이즈미 K 21경기 2골, 5명 다 주전 선수.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니가타는 오늘 경기에서 주전 선수 5명이 모두 결정하게 되는 치명적인 악재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고베가 홈에서 경기력이 안 좋았다고 지적되던 원인인 잔디가 좋지 않았던 경기장을 바꿨어요. 고베 유니버시아드 기념 경기장으로 옮겼고, 그래서 뭐 이제 더 이상 변명거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니가타 같은 경우는 원정 승률에서 좋지 않은데 오늘 경기에서 5명의 선수가 결정을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배당이 떨어지는 이유는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지금 보면은 2.4배에서 2배로 내려갔는데, 이것이 지금 고베가 배당이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도 아마 이것이 맞을 거예요. 니가타가 결정 선수가 많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비셀 고베의 2배, 배트맨 제가 보기에 한 1.7, 1.8배 정도 되는 이 배당은 충분히 가볼 만한 배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트맨 가실 때 내일 추천하는 경기 중에 하나는 비셀 고베와 알비렉스 니가타의 비셀 고베 승이라는 점을 추천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비셀 고베와 알비렉스 니가타의 추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